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관이 묻고 거기에 답하는 식으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한 어떤 평가, 판단한다는 것은 좀 저는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시는 듯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탄핵을 정말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 또 이해하는 국민, 또 뭐 중립적인 국민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게 우선한다는 것이지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역량 자체를, 변호인 역량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있는 탄핵 절차에 우선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수사 절차에도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면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이외에는 재직 중에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 스스로 이번 그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에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데 수사기관에 내가 꼭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아마 이와 같은 선순위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수사 또한 어떤 그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탄핵 절차가 상당히 긴박하게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는 두 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송달을 받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탄핵 자체에 대해서도 어떤 헌법 수호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 탄핵, 후 수사 이런 식이지 그렇다고 수사를 무시하는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그 실무적인 감각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사는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수사 절차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 혐의일 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아마 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결국 이 수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주관해서 가는 것이고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이 이 수사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게 될지 여부는 좀 국민들께서도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27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도 나타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도 변호인이 있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그 서류 송달 받지 않고 하니까 발송소 온다를 하고 그에 따라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도 그 국선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다음에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변호인들과 우선적으로 탄핵 절차에 지금 그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작정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본인들한테도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는 변호인 선임 신고를 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또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절차를 하는데 다만 이 그 변호인 선 같은 경우에 실무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변호인 의견서 내는 것을 좀 연기해달라라는 그런 신청서도 통상 내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윤 대통령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상 출석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공수처에서 내일 크리스마스에 나와서 소환해서 이제 예. 조사를 받으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때는 수사기관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다른 날짜를 한 번 더 정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상 출석 거부의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바로 네.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사실상 발부가 될 가능성도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장을 들고 집행을 하러 갔을 때 과연 대통령 경호처와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지점이거든요. 다만 아마 경호처에서도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데 그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무집행범의 혐의가 또다시 성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일단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체포될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보면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판사 출신 예. 변호인을 선임하니까 많은 그 상당수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해당 로펌에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넣어서 사실상 그 로펌의 업무가 마비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케이스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도 선임하는데 상당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전담으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업무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기존의 본인들 사건을 하면서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업무적인 부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그 네. 변호인 선임이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최초에는 이것이 뭐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다툼이 있다라고 보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수사 경과에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란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법조인들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예. 더 느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의 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 사건을 해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어떤 받을 사회적 압박 이런 부분을 그 고려를 하다 보니까 사선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지막에는 사선 변호사들이 다 사임되고 실질적으로 국선 변호사로 이 업무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그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비상계엄 수사 상황 현장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이번 비상계엄 당시 배후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조금 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네, 앞서 경찰은 계엄 정황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하기도 했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노 전 사령관 송치됐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보사 병력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처음으로 이곳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선관위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암살조 HID 투입 등을 주동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운영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점집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담긴 60에서 70페이지 분량의 수첩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수첩에는 노 전 사령관이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일부 정치인 등은 실명도 적혀 있고 체포 수용한 뒤 사살한다는 표현까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첩에는 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18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송치받은 검찰은 11일 더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사살이란 표현과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문구 발견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네, 들으신 것처럼 뭐 사살, 북의 공격 유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등에 대해서 사살과 수거 대상이다라는 표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메모 통해서 어떤 의혹 밝혀낼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일단 어제 국회에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예. 열렸거든요. 예. 그 자리에 경찰 국수본부장이 출석을 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의원들이 관련 노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들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뭐 사살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질의를 했는데 국수본부장이 조사한 내용이나 사실에 부합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첩에 뭐 정치인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판사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 또는 이제 사살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이 수거라는 의미에 대해서 경찰은 체포를 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로 지금 파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내기가 나왔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라든지 체포를 시도했다든지 이런 혐의에 대한 정황 증거는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노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메모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북풍 공작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경찰은 결국 이 도발 유도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상황이란 것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여야 되는데 사실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법조인들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른바 전시와 비슷한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북한을 공격해서 공격을 네. 유도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나온 것이죠. 네. 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이른바 형법상 이적죄에 대한 어떤 수사의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전 사령관이 실제로 지금 그 현역 군인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따라서 실행을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수사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내란죄를 넘어서 형법상 외환죄, 외환 유치죄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 어제 어떤 상당히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 도발 유도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검찰로 송치가 됐잖아요. 네. 그럼 수첩 관련 내용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테지만 그 외에도 검찰이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볼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일단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외환의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환의 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총칭하는데요. 특히나 형법 99조에 있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 여부 아마 수사기관이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또는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예. 이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그런 죄명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노 전 사령관의 이 수첩도 수사를 하겠지만 수첩만 지금 증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구속이 되어 있고 신병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술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된 기관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증거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분석을 해서 내란죄 혐의는 물론이고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한 부분에 대한 외환죄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수사기관이 수사 총력을 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로 고발을 했어요. 두 사람에게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원점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사이에 수십 차례 아니 100회가 몇백 회 정도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예. 우리 그 대한민국 땅으로 보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지 여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고란인 것이고 예. 나름대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그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북한과 내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의 단서 정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섣부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